간단히만 체크할게. 중력. 중력이라고 하는 게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이다. 무슨 얘기냐? 질량을 지닌 물체가 있다. 가볍건 무겁건 간에 질량을 지닌 물체가 있고 이들 물체는 서로서로 당긴다. 서로서로 당긴다. 얘들이 당기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물체를 A라고 하고 이 물체를 B라고 한다면 자, 두 물체는 서로서로 당기는 힘이 무조건 똑같다. 내가 벽 치면 내 손이 아프듯이 두 개는 서로서로 인력이 작용하건 청력이 작용하건 모든 힘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 누가 B가 A를 당기고 이 힘은 A가 B를 당겨주는 힘이다. A가 B를 당겨주는. 근데 이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 그러나 힘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다. 그럼 그 힘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만큼 되느냐? 분명히 이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멀어지면 약하게 작용할 거다. 근데 질량이 무거우면 힘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힘 크기는 F는 R제곱분의 G, M, M. 누구의 질량의 곱에 비례할 거다.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단 말은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질 거다. 그러나 F는 R제곱분의 GMM. 이 정도는 당연히 무난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치? 그래서 거리가 멀어졌다. 작아질 거고 얘가 질량이 작아졌다. 작아질 거다. 그럼 둘 사이에 만약에 거리가 2배로 된다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배가 될까?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힘의 크기는 4분의 1배로 줄어들겠지. 그치? 4분의 1배로 감소를 할 거다. 그럼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요거 이렇게 한 물체가 지구라면 지구에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구의 질량과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사과 M 질량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크기가 같을 거다. 맞나? 사과가 지구를 당기건 지구가 사과를 당기건 힘의 크기는 똑같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선생님 궁금하다. 왜 사과가 떨어지고 지구가 안 끌려가? F는 MA. F는 MA.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 때문에 A가 뭐지? A가 가속도. 선행했는 거 다 어디 갔냐? 가속도. 힘이 작용을 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될 거다. 속도가 달라지는 거. 맞지? 그러면 똑같은 힘이라도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크다. 그럼 사과는 질량이 작으니까 속도 변화인 가속도 값이 크겠지. 그러니까 사과는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얘는 질량이 너무 크니까 가속도가 진짜 작을 거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사과가 지구 당겨봤자 얼마만큼? 사과 무게만큼 당길 거거든. 사과 무게만큼. 사실은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이게 바로 사과의 무게 아이가? 사과의 무게. 어떤 물체의 무게? 사과 무게만큼 질량. 지구 당겨본들. 지구 움직이겠나? 힘 너무너무 작다. 이해됐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일 거다.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책에 안 봐라. 책을 펴는데 페이지 160쪽. 빨리 펴라. 첫 번째. 왼쪽에 암기해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 있다. 지금 쌤이 설명했는 요거다.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왼쪽에 플러스라네. 항상 작용, 반작용이란다. 작용, 반작용. A가 B를 당기면 B도 반드시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밑줄. 이렇게 되겠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작용, 반작용. 항상 있는 거다. 제가 없어질 수 없다. 오케이. 그런데 A의 1번에 중력.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밑줄.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서로 힘이 작용할 거다. 그게 바로 중력이다. 됐습니까? 그때 봤을 때 질량이 크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그걸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된다고. 질량의 곱이 크면 힘이 세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작아질 거고. 됐지? 그럼 이렇게 물을게. 아까 봤을 때 물체는 그대로, 질량은 mm 그대로인데, 힘이 2배로 거리가 2배 됐단 말이야. 그러면 힘은 4분의 1로 줄어들었지. 그럼 지금 바꿀게. 하나가 m인데 하나를 2m짜리로 바꿨어. 그럼 힘 크기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몇 배? 2배. 질량의 곱에 비례할 거니까. 아까 얘가 스몰 m, 라지 m이었는데 얘가 라지 m, 하나는 스몰 2m. 2m짜리 2배째. 그럼 힘이 몇 배로 바뀌어? 2배로 바뀌어. 무슨 힘이 2배로 바뀌어? 얘가 무게가 2배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힘만 2배가 아니고 이것도 2배, 얘도 똑같이 2배. 이랬나? 무조건 힘은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다. 이랬습니까? 그럼 질량이 곱, 거리의 제곱, 반비례. 얘를 정확하게 명시. 기억하기. 자, 그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중력의 특징. 접촉 동그라미, 떨어져 동그라미. 사과나무, 지구에서 떨어져 있어도 중력이 작용한다. 지구 표면에 붙어 있어도 중력이 작용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지구 중심 방향 밑줄.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떨어질 때 지구 중심 쪽으로 떨어지지.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연직 아래. 연직 아래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연직 아래 방향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커다란 동그라미 3번. 무게. 중력의 크기, 무게, 네모. 우리가 봤을 때 무게. 좀 아까 적었는데 무게. 중력의 크기다. 너희들 맨날 했던 거 중3 때 어떻게? 9.8m. 질량에다 9.8배 한다. 9.8이 뭐지? 지구 중력 가속도 상수제. 중력에 의한 가속도. 이게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인지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중력 가속도. 그럼 얘가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F는 ma. 질량에다가 가속도인데 지구 중력 때문에 된 건 중력 가속도. 9.8m. 됐습니까? yes. 그래서 그 밑에 무게. 중력이 크기다. 단위는 힘이니까 중력. 힘이니까 뉴턴 단위를 쓴다. 뉴턴 단위 밑줄.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달에 가면 무거워지나 가벼워지나? 달에 가면 가벼워진다. 얼마로? 6분의 1배로. 중1 때 하던 거. 됐지? 중1 이후에는 중1 이후 거 다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구가 있었고 달이 있었다. 크기가 다르지만 크기도 길이도 다를 거고 지구와 달의 질량도 다를 거니까 똑같은 물체 갖고 가면 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로 줄어든다? 6분의 1로 줄어든다. 됐지? 상식으로 달에서는 6분의 1로 줄어든다?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구에서 얼마? m짜리 얼마라 적는다? mg라고 적는데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에서 9.8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밑에 나와 있지. 됐습니까? 그렇게 될 거다. 중력 가속도 G가 9.8m/s 제곱까지. 그러면 우리한테 중력에 의한 자연 현상이 뭐가 있느냐? 번지 점프할 때, 빗방울 떨어질 때, 모든 물체가 낙하할 때 다 아래로 떨어진다. 폭포수도 아래로 떨어지고. 근데 동그라미 2번 달이나 인공위성. 지구 옆에 달이 이렇게 돈다. 지구 옆에 돈다. 위성이지. 얘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놨다. 인공위성이다. 그럼 왜 얘들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느냐? 중력 때문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어떻게 만약에 선생님이 공을 들고 있는데 줄 매달아 놔야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힘을 줘서 돌리면 계속 힘 주면 돈다. 힘 안 주니까 멈춘다. 그러면 다리나 인공위성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힘이 계속해서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한다. 이랬습니까? 힘을 주지 않으면 멈출 거다. 힘을 계속해서 줬기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였을 거다. 말 되겠나? 그러니까 중력 여기까지는 아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필요한 부분 좀 더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체크를 할게. 그래서 숙제가 요 뒤에 거 165쪽에 뭐 1번, 2번이 있는 거고 1번 밖에 없네. 1번밖에 없고 그리고 166쪽에 1, 2, 3번이 있을 것 같다. 아마도 1, 2, 3번. 그리고 169쪽에 169쪽에 1번. 얘들이 사실은 지금 알고 있는 학교 범위에서는 중력이 아마 요까지일 것 같거든. 혹시 다르면 난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 나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뒤로 좀 갈게. 뒤로 좀 갔을 때 자 일단 저는 니는 이 범위가 시험 범위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196쪽 196쪽 다른 애는 조금만 이따가 잠깐만 더 볼게. 196쪽에 일단 세포 구조는 쌤 다음 주에 할게. 자, 196쪽에 잠깐만 딴 거 해래. 196쪽에 뭐가 나오냐?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 자, 첫 번째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우리가 뭐라 하냐? 물질 대사.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변화. 얘를 갖다 우리가 물질 대사라 할 거다. 물질 대사. 이 물질 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맞지?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 전에 왜 생명체 내에서만 한정을 하느냐? 생명체 내에서는 누가 있다? 효소가 있어서 특별하게 화학 반응이 좀 쉽게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지.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생체 촉매. 생체 촉매. 촉매라는 거 촉진을 시킬 거다. 촉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매개 도와주기만 하지 지가 반응하진 않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몸의 생명체에서는 효소라는 게 있어서 촉진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서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촉매가 없었다면 400도씨 돼야지 일어날 게 촉매가 있기 때문에 37도 체온 범위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 무슨 작용과 동화작용과 그리고 이화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거나 아니면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걸 동화 또는 이화라고 이야기를 했다. 잠깐만 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동화겠나 이화겠나? 고분자로 되는 게. 지연아 동화겠나 이화겠나? 단어를 생각해야지. 너가 생각할 때 째매한 녀석이 커다랗게 됐다. 낮고 높고 이러는 거잖아. 그치? 에너지가 작은 게 에너지가 큰 거로 했다. 분명히 화학, 원소, 분자 이런 거 보여줄 때 커다란 덩어리 그 결합에 에너지가 다 있다 그랬대. 그럼 큰 게 에너지가 큰 거겠지. 그 동자가 같을 종자, 이자가 다를 이자. 같으니까 모였을 거고 다르니까 흩어졌을 거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동화겠나 이화겠나? 지금 동화 이화?
동화. 같으니까 커졌으니까 모였으니까 같으니까 모였다 커졌을 거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저분자로 되는 건 이제 이거 가르쳐주면 이건 쉽지. 내가 머릿속에 단어를 떠올려야지. 동화냐 이화냐. 우리가 다르니까 흩어지니까 작게 나눠질 거다. 지금은 한 반에 수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목적지가 다 다르니까 다 흩어지겠지. 됐나? 다르니까 흩어질 거다. 자, 그럼 동화작용이라 할 때 에너지 흡수겠나 에너지 방출이겠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큰 분자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작은 게 에너지를 흡수했다, 흡열 반응이다.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다, 흡열 반응이다. 그러면 이화작용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빠지는 거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일 거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 그럼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하겠지. 어떻게? 그래도 야 우리는 지성인인데 입 좀 가리고 하품해라. 자, 이거 동화겠나 이화겠나? 세로축이 에너지가 됐을 거고 가로축이 시간이 됐을 거고 에너지 커졌나 작아졌나? 커졌지. 그치? 그럼 왼쪽에 먼저 있던 게 무슨 물질일까? 반응 물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 물질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에너지가 커졌다. 무슨 반응? 동화 작용. 흡열 반응. 됐지? 그럼 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을까? 합성, 광, 합성, 단백질, 합성, 핵산, 합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합성되는 반응이 있을 거다. 그러면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 에너지가 컸던 게 작아질 거란 거지. 설마 반응물 생성물의 순서를 모르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지나서 먼저 있던 거고 나중에 생길 거니까. 맞지? 그럼 얘는 이화작용이지. 맞지? 이화작용. 역시 효소가 관여할 거다. 효소가 관여할 거고 대표적인 예가 세포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의 소화. 이런 게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있다. 왼쪽에 동화라고 이하라고? 동화. 그럼 얘들 식물이 하나, 동물이 하나? 식물이 하나, 동물이 하나? 식물이 광합성했다. 너거도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식물도 직접 만들어야 되지만 너희도 너가 필요한 단백질 너가 만들어야 된다. 직접. 그래서 동화도 이화도 동화도 식물, 동물 다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쪽 건 에너지 작아졌지. 이화작용이었지. 이화작용인데 식물이 할까 동물이 할까? 둘 다 하지. 세포호흡은 동물이 세포호흡을 하는 게고 동물도 하고 식물도 하고 세포호흡 다 해야지.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거. 이게 호흡이었을 거니까. 음식물 소화는 물론 누구가 할까? 동화란다. 동물이 하긴 하겠지.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는 거다. 그때 자 아까 이야기했던 효소. 효소는 다른 말로 뭐라 했지? 생체 촉매라 그랬지. 생체 촉매인데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인 거고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의 특징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입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열쇠 자물쇠처럼 열쇠나 마찬가지다. 어떤 물질이 있었다. 어떤 물질이 어떻게 생겼냐면 좀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물질 나중에 이렇게 물방울 두 개처럼 나눠질 거다. 어떻게 나눠졌느냐? 얘들 이렇게 됐던 거 밑에 딱 달라붙어서 얘들이 이렇게 쪼개지게 만드는 거다. 이래나 얘네 그림 본 적 있지? 그치? 그럼 이렇게 얘들이 어떻게 여기 입체 구조가 딱 맞는데
끼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톡 떨어질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요 구조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얘가 뭐였다고? 효소였다고. 끼워 들어가기 전에 얘가 원래 여기 안 끼겨 들어가고 밖에 있었다가 결합을 했다고. 그럼 뭐가? 효소가 이렇게 끼어 들어갔을 때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할 거고,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할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형태로 바뀔 거다.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형태로 바뀔 거다. 그게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다. 자, 저 그림 같으면 동화겠나 이화겠나? 만약 여기서 저쪽으로 썼다면 이화가 일어난 거겠지. 커졌나 작아졌나? 작아졌으니까. 준영아 맞나? 그럼 얘가 뭐지 이름이? 요 물질 이름 뭐지? 요 물질 이미 있던 거? 반응 물질 또는 기질. 반응 물질 또는 기질. 기질. 그리고 밑에 게 효소. 효소 기질 복합체. 만들어졌고, 그리고 얘가 그럼 뭐? 생성 물질. 효소는 재사용될 수 있을 거다. 효소는 주성분 단백질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가졌고, 이렇게 끼웠다가 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동하다, 이화다? 이화다. 처음에 있던 것보다 작은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화인데, 그러면 여기서 물질이 있었는데, 이화작용이 일한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작은 걸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주원아? 빨리 그 시험도 빨리 체크해라. 그럼 이렇게 되었는 상황들. 이렇게 된 상황. 이게 이화작용이다. 이화작용. 작게 쪼개질 거고. 여기가 반응물의 에너지가 될 거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뚝 떨어져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 어디까지? 여기 요 꼭대기까지 활성화물이란다. 활성화물. 배웠다고 시험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배운 거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시험을 칠 수 있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럼 이 상태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반응물에서 활성화물까지 차이점을 뭐란다? 활성화 에너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왜? 애들이 어둡지 않게 착각을 하거든. 활성화 에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응물에서 활성화물까지. 요만큼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촉매가 들어가면 촉매의 기능은 누구를? 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일까 낮출까? 활성화 에너지를 높일까 낮출까? 활성화 에너지 높여야 되나 낮춰야 되나? 효소가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야 이거. 그럼 방해하는 거가? 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네가 여기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는 걸 갖다가 덜 올라가도 괜찮게 해줘야 되는 거야. 덜 올라가도 괜찮게. 네가 덜 올라가도 괜찮도록 내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그 다음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겠나 낮춰주겠나? 낮춰주겠지. 그 생체 촉매의 이름이 뭔데? 효소였다는 거지. 생체 촉매의 이름이 효소. 효소의 기능,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나,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게 하나.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돕는다. 이랬습니까? 에너지 언덕이 낮아졌으니까 덜 올라가도 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뒀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됐겠나? 그러면 얘하고 달리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지. 주의할 사항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래프 이렇게.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준아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테스트 있대. 빨리 그거 빨리 해라.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꼭대기까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응물에서 활성화물까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다. 반응물에서 활성화물까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반응물질에서 이 끝에 생성물질 요만큼의 차이점이 반응열 이렇게 될 거라고. 반응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열이 결정이 된다.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열이 결정이 된다. 반응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반응물에서 생성물 그 사이에 에너지 차이. 이게 반응열이다. 그러면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누가 어디가 높았건 간에 이 에너지, 이 차이가 반응열. 잘 됐나?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효소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 언덕이 좀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됐나? 그러면 이제 효소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효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카탈레이스. ASE 붙는 게 이게 효소 이름에 붙는 거다. 효소 이름에. 카탈레이스 에이스. 카탈레이스는 어디 들어있냐면 당근이거나 감자거나 간에 들어있는데 얘들은 고온에서 변성을 한다. 왜요? 고온에서 변성을 하는 이유가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고온에서 성질을 잃는다. 모양이 변한다. 이해됐나?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감자, 당근, 간 얘들 센 거는 효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삶은 감자는, 삶은 간은 얘들은 촉매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촉매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얘가 삶아버린 이 모양이 이쪽에 입체 구조가 다 바뀌어버린다. 이 입체 구조가 다르면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말 되겠나? 됐어. 자, 그러면 카탈레이스는 언제 작용하느냐? H2O2. 이름이 뭐게? H2O2. 과산화수소. 얘가 뭐로 바뀔 거다? H2O와 O2로 바뀔 거다. H2O2가 과산화수소. 뭐와 뭐로 바뀐다? 물과 산소. 시가 어떻게 돼야 돼? EH2O가 EH2에다가 1O2 됐던 거. 기억나나? 적을 수 있어야 된대.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얘들. 자, 삶은 거 들어가면 기능을 촉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센 거 들어가면 촉진할 수가 있는 상태다. 이랬나?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할게. 여기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가능합니까?